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도 전진을 다 했다. 1차 산업 중심적 6차 산업이 돼야 되는데 양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품목 제조보고 신고된 건 18가지 정도 되고. 오늘은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작년에 포도 와인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강복 대표 농장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이고,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인머켓이죠? 예, 사인머스켓. 사인머켓. 요즘 전부 사인머켓을 심어가지고. 이 사인머켓은 이렇게 시설을 다 해야 된다, 그죠? 원래 여기 이 농장에는 그 45년 된 그 영천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무르포도를 이제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샤인머스켓이 2010년부터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본격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다시 여기 45년 된 NBA 포도밭을 정비를 하고 새로 이제 샤인머스켓을 다 새로 심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솔직히 서대표 찾아온 목적은 포도 농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와인을 만드신다 하길래 그 좋은 와이너리도 찾고 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은 거하고 다른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직접 농사 지은 거라서 와인을 만든다, 그죠? 저는 이제 그 2007년도에 기농을 해서 포도밭을 새로 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포도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도뿐만 아니라 영천 지역의 동서남북에 있는 포도밭을 이제 구매를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것. 그걸 이제 다 이제 재배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갖고 와인을 만들고 또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농가 지금 1차 취업하고 와서 그럼 요 앞에 지금 이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물들이 지금 와인을 제조하는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초기에 왔을 때 300평에 안고 잡는 곳에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농업 후계 경영인을 신청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잡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좋은 저장고를 짓고 창고를 짓고 그리고 이제 와이너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와인 만드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리 가시죠. 예.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 가족끼리 여기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와이너리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저희들은 와이너리의 기본적인 베이스인 간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시내, 영천 시내 전체 그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여기 여기에서 보면은 영천의 가장 중심 지역이 조교동입니다. 이 조교동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날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신라 이전에 이사동 이제 제도가 있을 때 그 신라의 이제 왕들이죠. 마리칸들이 여기 와서 머물렀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영천 시내 중심가였고요. 시내에 보면은 그 영천 시내에 과거에 이제 영천이 18만일 때는 3만 5천 가구가 이쪽 동부동에 다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산동이라든지 이렇게 분산이 됐고 인구도 점차 이제 10만 조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작은 소도시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뛰놀고 보던 금호강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포도밭 전체 제가 어릴 때는 이 주위가 대부분이 사과밭하고 포도밭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후가 바뀌어서 대부분이 이제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제 실내 이렇게 들어오면 원료가 입고가 되고요. 문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료가 입고되면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포도를 세척을 해서 바로 이제 그 발효를 시키기 준비를 하는 공간, 발효실 및 그 좋은 조정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실 있고요.
그리고 냉동고가 있고, 여기 보통 요게 이제 2.5톤인데 2.5톤이 10개면은 15,000 kg입니다. 요거 2.5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할 때보다 25,000, 약 3만 병. 1년에 4번만 돌려도 12만 병의 와인을 생산할 거예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겨울철에 하게 되면은 50만 병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게 여기 와이너리는 지하가 요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한 10만 병 이상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온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오크통을 놓고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술 사면 못 가잖아요. 술을 취하면은 이제 집에 못 가니까 못 가는 사람들 이렇게 자고 가라고 펜션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업하고 가는데 포도를 이제 재배를 하고 겨울철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가을철에 바쁠 때 이제 내 사람을 여기서 계속 여기서 매일 포장을 이제 500개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Didn't see that coming, but it came just the same. 포장실입니다. 포장실의 충진실이고요. 여기 이제 자동화 라인이 생성돼서 하루 생산량은 한 9,000병 정도 생산을 할 수 있고 병입을 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설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요 뒤에 보면 압력 탱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유기 그리고 이제 여과기 경유기 시설이 있고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제 그 와인의 품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그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화장실, 이제 압력 탱크실, 그리고 저기 그 정유 시설 이렇게 해서 저장 시설 따로따로 다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 또 발효되고 있는데 와인을 연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걸 가지고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의 생명은 그거잖아요. 어떤 온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와인을 이제 발효를 중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실험은 1년 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 제품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요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품평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보면은 그 한방 소재가 많아요. 지역의 한방 소재를 가지고 제품도 한방과 전통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는 현재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종류가 많거든요, 그죠? 보통 몇 가지 종류를 여기서 생산하십니까? 지금 양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품목 제조보고 신고는 건 18가지 정도 되고요. 제품 개발을 되고 있는 단계는 7개 정도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와인은 이제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아이스 와인, 로즈 와인, 기타, 아마로네, 아파시멘토 제조 방법에 의한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와인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핫한 브랜디 꼬냑, 그렇지 않으면은 사이먼 스켓 와인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그러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레드 와인 종류부터. 레드 와인은 저희들 와이너리에서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요. 가장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와인입니다. 알코올도수 11.5%고요. 모르포도를 가지고 1년 6개월 이상 오크통에 숙성을 시킨 부드러우면서 깔끔한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한국적인 와인, 그리고 대표적인 레드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은 같으면 우리가 보통 레드 와인 마실 때 뭘 같이 맞추는 그 와인 맞습니까? 레드 와인은 보통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스테이크라든지 붉은색 육류계통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많지만은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라든지 그리고 뒷고기, 목살 아주 간편하게 안주를 이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집안에 있는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레드 와인입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샤인머스켓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거 제가 농사를 귀농을 해서 첫 이제 그 새로운 품종을 심은 것이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때는 농사법도 잘 모르고 봉지도 안 씌우고 이제 가장 내추럴하게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100% 전량 제가 와인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샤인머스켓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그러면 어떤 음식이 궁합이 맞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나 담백한 음식하고 잘 맞습니다만, 이제 이런 그 샤인머스켓은 약간 그 산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콤한 맛이 남아있는 거는 달콤한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해산물, 조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파스타나 스파게티하고도 잘 먹고요. 그리고 까나페하고도 잘 맞습니다. 안주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와인을 입문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과일의 향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아로마가 풍부하면서 부드러운 산미가 있는 약간의 스위트가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럼 외국에도 이 샤인머스켓 와인이 나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이제 그 포도 품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이 포도 품종을 가져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국내에 몇 농가가 이렇게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와인을, 이 샤인머스켓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공식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샤인머스켓 제1호 그 와인이라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이외의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아마 장담은 못하지만 거의 1위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제가 여기서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초기에 있잖아요. 스님들 20명 모아놓고 한국 전통주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연구회죠. 협회가 아니고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스님들하고 곡주를 연구하다가 막걸리하고 약주를 했는데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려 했냐면 김치공장하고 승마장 운영하려고 막 이렇게 교육을 받고 다음에 이제 그 영천시에서 이제 포도 관련 이제 정책 설명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전통주에 갔다가 김치에 갔다가 하여튼 지금 지국장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와인 쪽으로 와가지고 발효 쪽으로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그 대표님, 와인잔을 이렇게 생긴 이유가 와인을 마실 때는 이걸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는 와인의 잔을 잡는 법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대부분이 알려져 있기를 이 와인 잔이 있잖아요. 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샴페인 잔이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잔이 있고, 레드 와인 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작은 시음 잔이거든요. 시음 잔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파티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잔은 일반 시중에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좀 나갑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일반적인 잔을 기준으로 해서 잠은 그거 립이라는 건데, 이 립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유럽에서는 스탠딩 파티를 많이 합니다. 스탠딩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스탠딩 파티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고 이야기해도 잔을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레드 와인 이렇게 체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폴리페놀도 많고 온도에 실온에 가깝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스탠딩 파티에서는 이렇게 짓고요. 화이트 와인이나 이제 스위트 와인 요 닙이 긴 거나 샴페인 스파클링 했을 때는 이렇게 요 닙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사람의 체온이 36.5도고요. 화이트 와인은 이제 보면 8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이제 잠을 깨우는데 20-30분 있으면 가장 부드럽게 되고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마시기에 좋아요. 이런 시점에서 여기를 잡게 되면 온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짜리, 20,000짜리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화이트 와인 150만짜리 와인을 먹는데 자, 이렇게 적으면 제대로 향이나 아로마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 8도에서 10도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사람의 체온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실 때도 이제 향을 최대한 코를 깊숙이 넣어서 향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위적이고 가장 편하게 이렇게 이제 향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잡는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딩 파트 할 때 레드 와인은 이렇게 하고 화이트 와인이나 스위트 쪽은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래도 좀 놀아봤다, 많이 마셔봤다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제 하다 보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내가 보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몸이 가야 되는데 또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잔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많이 와인을 먹어 보신 분이나 이제 좀 내가 파티 같은 거 많이 했던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티에서뿐만 아니라 와인을 접하게 될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절차나 격식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문화가 와인 문화고 그리고 대표적인 유럽 문화가 자기 중심적 문화이기 때문에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믈리에 교육을 하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오면은 유럽파들이 대부분들은 소믈리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예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따라주는 게 없습니다. 유럽 파티에 가면은 포크통이나 스탠바이 위에다가 와인잔을 큰 쟁반 위에 와인을 다 미리 따라 놓습니다. 와인을 잔을 깨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빙하시는 분들이 직접 소믈리에들이 지나가면서 잔을 갖다 대서 자기가 듭니다. 이렇게 막 따라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교육에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파티에 가시면은 여기 구석에 저기 구석에 저기 구석에 포크통에다가 와인을 다 따라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보면 영화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예를 보면은 이제 디너 먹으러 갈 때, 연인과 먹으러 갈 때, 가족과 먹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민네를 이렇게 탁 걸치고 이렇게 해서 와인잔을 탁 돌리고 이거는 호텔에서 그야말로 내가 티를 많이 주고 서비스를 잡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제 파티나 이런 게 가장 편하게 우리가 소주만 똑같이 이렇게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동격이다. 동등한 거고 이 자리에서는 동등한 사람 파티에서 만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너무 격식에서 막 우리나라 소믈리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육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래 하면서 실제로 유럽 파티에 초청 받아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오늘의 호스트고요. 여기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자, 그래서 이 호스트분한테 이 와인을 설명하고 제 복장은 원래는 소믈리에 복장에 여기 이제 카우보이 모자라고 스탠드바에 가면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그 모자를 보셨을 겁니다. 카우보이 모자라고 그거 입고 빨간 린넨을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게 제가 이 와인을 샀는지 물어보고 이 와인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늘 음식을 뭘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제가 가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이 풍부하게 주머니에 많은 관계로 어린 2년 된 뉴질랜드산 암송아지 안창살로 약간 미디엄 정도 구워진 스테이크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음료는 뭐 할까요? 하면은 와인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통 6, 7가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와인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할 때는 보통 요 와인 오프너가 그 소믈리에 이제 오프너 가격은 사지만 그래도 요 형태는 이제 소믈리에 오프너고요. 이제 이 와인 스코어가 보통은 6, 7만 원 정도 하고요. 소믈리에 오프너는 10 몇만 원 정도, 18만 원, 20만 원 요선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삽니다. 2, 3천 원 삽니다. 근데 대신에 요 재질이 조금 더 강하고 또 그리고 또 날카로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현 시중에 구할 수 있는 2, 3천짜리로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면은 루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루땡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땡을 오픈할 때는
자, 여기 보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누땡을 커팅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병목을 잡고요. 여기 보면은 네이블이 항상 소비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호스트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잡고요. 이렇게 한번 2번 정도 하고요. 위로 이렇게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2번 이렇게 잡고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누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건 닉네임 복장을 하게 되면 주머니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누를 때 달칵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돼지꼬리처럼 생기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중앙에 맞추려고 이렇게 막 세우는데 그렇게 걸칠 필요 없이 여기 두 번째에다 목을 딱 대고 이렇게 되면은 정중앙에 딱 그렇게 갑니다. 잡으시고요. 절대 병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 나서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높여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한 마디 정도 남겨요. 이중으로 되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합니다. 여성분도 초보자도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잡고요. 병목 같이 잡아줍니다. 잘 보시면은 한 번, 그리고 2번 누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따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와인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되면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와인의 향을, 아로마를 맡아봅니다. 그 전에 자, 요거를 스크루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한 손으로 달칵 소리 나게 주머니 넣습니다. 넣고요. 넣다 치고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호스트 반대 방향으로 해서 향을 맡아봅니다. 향을 맡고 이 와인이 역한 냄새나 그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곰팡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와인이 아직 괜찮다. 이러면은 이거를 호스트에게 보여줍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시죠. 여기 원래는 쟁반에 넣고 이게 호텔에서 그렇게 갑니다. 향을 코로나 한 게 아니다 겠죠.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향을 맡아봅니다. 향이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따르는 순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탁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호스트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장자선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남자 하고요. 그래서 항상 남자는 꼴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보기보다 보수적인 유럽인데 왜 남성은 마지막에 와인을 먹게 했을까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유럽 중세시대 때 장미전쟁이라든지 와인전쟁,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적의 첩자가 그리고 또 암살자, 왕을 죽이려는 그리고 중요 인사를 암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 하냐면 네이비 버스트 해가지고 여성분을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기미상공이 됩니다. 이 와인을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와인을 이제 먼저 따라주는 이런 레이비 퍼스트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레이비 퍼스트는 없기 때문에 호스트를 기미상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와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자는지 한번 봤죠. 강의 소믈리에 분이 참조해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연장자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던져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년배나 아래천 상을 때 굳이 그렇게 하실 것 없이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목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를 때 이야기했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네이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본래는 제가 저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런데 유럽식 정성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이렇게 다루는데 와인에 보면은 이제 본래 메인 그 메뉴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프가 딱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 끄덕기 때문에 요거 와인잔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뒤에서 약간 앉듯이 손을 뒤로 해서 네이블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따라줍니다. 다음은 안 되고요.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약간은 마지막 부분에 돌려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흐르는 걸 받아주는 건 린넨으로 그런 다음에 와인을 이제 쭉 순서대로 따라줍니다. 자, 그래서 따른 다음에는 이 와인을 이제 시음을 해볼 수 있도록 자, 메인 호스트 게스트가 우선이 아닙니다. 호스트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시음을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쭉 한번 해서 기다려 제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건 음식 놓고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요거. 자, 요거 할게요. 자, 스월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 와인은 이제 그 노브 와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오래된 와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2, 3년 숙성된 와인, 영입한 지 3년 된 와인이나 이런 거는 디캠핑을 해 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왈링을 합니다. 스왈링을 해서 2, 3분 있으면 아로마가 이제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오래된 와인은 10분, 30분 되면 산소가 접촉하면서 그때 제대로 된 향기가 올라옵니다. 특히 오크 향이나 나무통의 숙성신경은 3분 정도 올라오고요. 요거는 과일향, 루브 와인이기 때문에 바로 직향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바로 건배 하잖아요. 건배라는 말보다 치어스라는 말을 우리는 선호를 합니다. 치어스는 이제 우리말이 보통 보면 건배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치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와인을 건배를 할 때도 연장자나 동년배나 어떻게 된 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눈동자를 항상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시선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얼굴을 그리고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남자는 어느 쪽, 왼쪽, 여자는 오른쪽. 자, 오늘은 호스트가 여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서로입니다. 자, 그럼 건배 치어서 하겠습니다. 치어. 중성이면 치어도 됩니다.